이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만큼 해석을 또 어떻게 해봐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선에 삼성전자의 실적에 또 가장 큰 영향을 좀 차지하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D램입니다. 최근에 이제 D램 가격과 관련된 추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IT 수요가 부진하게 되면서 D램의 현물 가격 자체가 지난해 2월 이후에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 업체의 감산 효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고 소진 등이 최근에 좀 맞물리게 되면서 9월 초를 기점으로 반등하는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8일 시장 조사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은 범용 제품입니다. DDR4 8GB 2666의 현물 가격이 지난 6일 기준으로 1,51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달 4일 기록했던 연중 최저가인 1,448달러하고 비교를 하면은 딱 한 달 만에 4.8% 상승을 한 건데요. D램 가격이 이제 올해 들어서만 30% 가까이 이제 내렸다가 이제 9월부터는 좀 오르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D램 현물 가격은 대리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거래가 되겠는데요. 통상 시장의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의 추세를 이렇게 나올 것이다 단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장의 매매 심리까지는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D램의 현물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정 거래 가격 역시 하락세가 멈추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DDR4 8GB 제품의 9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전달과 이제 떨어지지 않고 같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이어졌던 그런 내림세가 일단락됐다는 게 지금 업계에 지금 해석이 되겠고요. 반도체 공급사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4분기에는 가격 자체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은 이 메모리 공급업체들의 대규모 감산 이후에 이제 고객들의 구매 태도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DDR4를 포함한 D램의 현물 가격 반등이 이런 것들을 좀 반증을 하게 되면서 고정 가격에 대한 반등도 기대해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김영일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보면서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얼만큼 있는지 종목들은 어떻게 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반등이 본격화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 오늘 과연 실적 회복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관련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은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예상치에 대한 얘기들도 동시에 같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죠. 기존에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이제 이 잠정 실적을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예상한 부분은 이번에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작게 나올 거다, 조금 이제 적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 개선세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영업이익이 2조가 안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잠정 실적 이 집계된 걸 보니까 굉장히 예상한 것보다는 잘 나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추정했었던 영업이익이 약 1조 8천억 수준이었는데 2조 4천억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전방적으로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실적에 대한 선방치를 어느 정도는 거두어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부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D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다라고 어느 정도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D램의 현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들어서만 D램 가격이 30% 가까이 내리다가
아니라 지난달 초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디램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낸드 가격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디램이 어느 정도 이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증가하고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적으로 이 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이 바닥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또 가격이 정상화되려는 움직임이 낸드 쪽에서도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이 메모리 쪽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역시나 이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 완전히 바닥을 지나가고 회복을 하는 시점이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좀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디램 분야에 대해서 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디램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오히려 증가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하나 또 띄운 거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낸드 가격을 올린다라고 삼성전자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디램의 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디램은 또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산을 할 것이다. 오히려 생산량을 이제는 늘릴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메모리 업황은 정말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바닥 잡고 올라오려는 그러한 시도.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최근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낸드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나 타이밍이 됐다. 라고 이제 삼성전자가 판단을 한 것 같고 D램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생산량은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타이밍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또 이 증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메모리에 대한 업황은 결국에는 굉장히 이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비단 이뿐만 아니라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이 좀 잘 나왔잖아요.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가전,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 전자 부품들 해가지고 전장 사업이 상당히 성장을 잘 이루어 나가면서 실적이 굉장히 이 좋은 그런 이제 실적을 기록을 해줬죠. 그러면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를 생각을 해보면 가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핸드폰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침체 구간이다 보니까 수요가 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은 가라앉고 가격세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반등을 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럼 하반기에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기대감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떻게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 전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기지개를 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추석 이전부터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꾸준하게 조금 강조를 드렸었죠. 4분기에 실적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보니까 10월부터는 실적에 대한 반응으로 반도체 쪽이 반드시 움직임이 나올 테니 관련주들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약 한 4%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도 강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있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한미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이 워낙에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실적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 회복된다라는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있어 왔지만 워낙에 시장과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반도체인 만큼 시장이 떨어지면은 강하게 움직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듯 하면은 윗꼬리 그려버리고 올라가는 듯 하면은 윗꼬리 그려버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 코스피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대외적인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일단 전쟁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부분은 뭐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뭐 이란이 결국에는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 이란은 지금 이란 자체로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하마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없고 우리가 지금 뭐 껴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그러한 부분을 당연히 원하지는 않겠죠. 지금 현재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면은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확전을 원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전쟁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뭐 큰 폭으로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는 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게 시장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연준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파적으로 이야기들 하다가 중동에서 지금 현재 뭐 전쟁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줬죠. 그러면서 또 금리에 대한 이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림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그러한 그림에서 반도체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쪽은 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반도체 종목들은 워낙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수급적인 부분을 잘 보고 선별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현재 저도 계속해서 꾸준히 서칭 중에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종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주성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이런 좀 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좀 더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조그만한 종목, 소부장 종목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혹은 이제 뭐 머지않은 시간 내에 빠르게 수급을 조금 치고 나가게 만드는, 수급이 강하게 차오르는 그러한 종목들이 한번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들의 그런 흐름이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또 그 종목들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반도체 종목들 중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종목들 내에서 혹시나 수급이 강하게 차오르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종목은 또 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출발을 할 수 있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종목 선별하는 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좀 호황제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지 오늘 쭉 들어봤는데, 투자 전략 좀 들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반도체가 실적 회복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는 나쁜 이야기는 분명하게 아닐 겁니다. 어쨌든 주도주로 하락해 줘야 되는 섹터인 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좋은 이야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매크로적인 수급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에 시장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반도체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매크로 수급까지 유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또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중요한 거는 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대장 섹터군들은 완전하게 유가 관련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유가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어제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전쟁이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은 끼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유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오늘 뭐 한국석유, 뭐 흥고석유, 대성에너지 등등해서 뭐 유가 관련주들이 일제히 좋은 움직임을 다 보여줬고, 오늘 대장 섹터는 결국에 유가 관련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건 대장 섹터는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수급이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얕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주도주는 쉬어가는 가운데 반등 자체는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얕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역시나 이 개별주 흐름, 이 유가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이 오후까지 수급을 밀어줬었잖아요.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오후까지 수급을 밀고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개별주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오후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이 또 내일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주도주가 뚜렷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별주 시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후에는 또 어떤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후 대응 전략 한번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